왕의 숨겨진 동성 연인, 성불구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한 아내, 연인을 위해 친구를 독살한 남자, 왕비의 숨겨진 비밀까지 킬포가 너무 많아 제목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 콩가루 파티인 이번 이야기는 토머스 오버베리경 독살 사건입니다. 주인공인 프란시스 하워드는 제1대 서포크 백작이자 노퍽 공작의 둘째 아들인 토마스 하워드의 14명의 자녀 중 8번째로 1590에서 93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꽤나 빵빵한 집안의 딸이었던 프란시스는 당대 여성들과는 달리 목소리도 크고 고집도 세고 할 말은 하는 당찬 성격으로 자라났죠. 귀족 가문에 태어났으니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프란시스에게 어떤 신랑감을 골라줄지 고민이었던 부모님은 고르고 골라 14살의 로버트 데버루와 12살의 프란시스 하워드를 결혼시켰습니다. 왜 부모님은 갑자기 로버트 데버루와 결혼을 시켰을까요? 데버루 집안은 예전부터 왕실과 가까운 데다 그가 웨식스 백작이었기 때문인데요. 데버루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제임스 1세의 장남이자 왕세자인 헨리와 절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헨리가 헨리 9세로 즉위하면 왕의 절친을 사위로 두는 걸 테니 아주 이득이 넘쳐나는 결혼이었죠. 그래서 12살 난 프란시스와 14살 난 로버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특히 신부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첫날 밤을 보내는 건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약 150년 전 영국 왕 헨리 7세의 엄마가 13살에 애 낳느라 죽다 살아난 걸 생각하면 나름 발전한 셈이었죠. 그렇게 어린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데버루는 1607년에서 9년 사이에 유럽 여행을 떠났고 프란시스는 15살에 사교계에 첫 등장했죠. 프란시스는 결혼했다는 건 거의 잊은 채로 궁정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도 생겼죠. 이 시절에 로버트라는 이름이 대유행 중이었는지 남친의 이름도 로버트 카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헷갈리니까 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남친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데버루가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프란시스는 데버루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랍시고 친한 척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프란시스는 데버루를 최대한 피했습니다. 마침 데버루가 유럽에서 천연두를 옮아와 끙끙 앓던 상황이었기에 프란시스는 그를 피할 핑계를 쉽게 댈 수 있었죠. 데버루가 다 나은 뒤에도 프란시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데버루에게 창피 주는 발언을 하고 방문을 의자로 막아놓는 등 데버루를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의 남자친구인 로버트 카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카는 귀족이 아닌 신사계층으로 14살 무렵에는 던바 백작의 평범한 시동으로 에든버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카는 런던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에든버러에 휴가차 놀러온 20살의 토머스 오버베리를 만나게 되었죠. 비록 6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카가 런던으로 올라오면서 오버베리와 더더욱 가까워졌죠. 오버베리가 궁정에 일자리를 얻고 조금씩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였던 1607년의 어느 날 20살이 된 카가 사다리를 순식간에 훌쩍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살의 제임스 1세가 참관한 마상대회에 나간 카가 시합 중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거든요.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큰 제임스 1세의 눈에 젊고 유쾌한 로버트 카는 쏙 들어왔고 그때부터 제임스 1세는 카의 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왕은 손수 카가 다 나을 때까지 곁에서 간호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카를 위해 라틴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비록 카가 외모나 재치에 비해 머리는 그리 똑똑하지 못해 라틴어를 따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임스는 상관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대놓고 카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산책할 때면 카의 팔짱을 끼고 몸을 기댄 채 걸었고 기사자기도 주고 선왕인 엘리자베스 1세의 충신이자 런던탑에 갇혀있던 월터 롤리경의 토지를 빼앗아 카에게 선물로 주고 서머셋 백작자기를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추미론에도 한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했죠. 말에서 떨어져 왕의 품 안으로 들어간 셈이네요. 이렇게 왕에게 사랑받았던 카가 왕과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금지되었던 시절이었기에 카와 왕의 관계에 대해 다들 쉬쉬했으니까요. 그런 사이 카는 궁정에 등장한 예쁘고 당차고 매력적인 프란시스 하워드에게 푹 빠져버렸고 두 사람은 대놓고 다정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어디까지 갔는지 역시 알 수는 없지만 카는 프란시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어 했고 그 덕분에 하워드 가문은 카의 총애와 결합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1612년 재무장관이자 국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세실이 사망하면서 궁정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프란시스의 아버지 토마스 하워드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딸의 남친인 로버트 카였습니다.
게다가 반년 뒤에는 사위 데버루의 최고 장점이었던 절친 왕세자 헨리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데버루는 쓸모없는 놈이 되어버렸죠. 마침 프란시스도 카도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시켜준다고 하면 뭐든 할 듯 했기에 프란시스를 위해 1613년 혼인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혼인무효를 요구하는 근거로는 남편의 성불구를 들었죠. 궁정은 물론 전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혼인무효라니, 게다가 남자가 그걸 못해서라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이슈도 없었거든요. 프란시스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걸 다 했지만 남편의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란시스는 처녀성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0명의 노부인과 2명의 산파가 프란시스의 처녀성을 확인했고 처녀가 맞다고 결론 내렸죠. 프란시스는 정말로 카와 아무것도 안 했던 걸까요? 프란시스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사실 프란시스 대신 데타가 검사받은 거라는 소문이 궁정을 휩쓸었습니다. 그러자 혼인무효는 상관없었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건 억울했던 데보르는 자기는 아주 건강하고 성적인 문제도 전혀 없지만 딱 한 명 프란시스하고만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비웃기만 하자 심지어 그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볼 사람만 있다며 바지를 내려댔다고 해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까진...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프란시스가 마녀고 데버루에게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데버루가 성불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혼인무효 소송을 검토하던 판사들이 데버루에게 폴란드로 가서 퇴마를 하라고 제안하는 건 어떨지 고민하기까지 했죠. 저주를 걸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지만요. 그런 와중 카의 곁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며 함께 부유해지고 있었던 절친 토마스 오버베리는 카가 생각보다 프란시스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자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카 덕분에 자기도 얻고 돈도 벌었는데 하워드 집안의 손에 카가 들어가면 자기 곁에서 멀어지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그가 보기에 프란시스는 경박하고 조신하지도 않고 고집도 세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아 최악의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버베리는 카를 위해 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이 시 안에는 이상적인 아내란 어떤 모습인가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그야말로 꼰대 오브 꼰대 같은 시였습니다. 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프란시스는 자기를 대놓고 저격한 오버베리의 시에 무척 분노했습니다. 결국 오버베리는 얻은 건 없이 정만 늘어난 셈이었죠. 친구가 실수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 오버베리가 필사적으로 모든 인맥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와 프란시스, 하워드 가문은 이 오지랖 넓은 친구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심지어 제임스 1세의 아내인 앤 왕비도 과거 오버베리가 정원에서 왕비를 비웃는 소리를 한 걸 들은 뒤로 오버베리에게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전대로 제임스 1세는 오버베리에게 러시아 대사가 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평범한 신사계층 출신의 오버베리에게 영국을 대표해 러시아로 가라는 건 아주 큰 영예였지만 친구가 걱정됐던 오버베리는 왕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제임스 1세는 오버베리의 거절에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그를 런던탑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버베리가 거절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거절에 왕이 기분 나빠하며 가둘 거라는 것까지 모두 내다본 프란시스의 수였죠. 그로부터 5개월 뒤 오버베리는 감옥에서 병을 얻어 사망했습니다. 오버베리가 세상을 떠나고 11일 뒤에 로버트 데버루와 프란시스 하워드의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3개월 뒤에 로버트 카와 프란시스는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이 흘러갔습니다. 왕의 총애는 카를 떠나 새롭게 등장한 조지 빌리어즈에게로 향했습니다. 카가 왕이 가장 아끼는 측근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카를 확실히 없애버리기 위함이었는지 오버베리의 죽음에 관한 소문이 크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약사의 조수가 죽어가며 프란시스 하워드가 독사를 명했다고 털어놨다는 얘기가 나오자 왕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 관리인인 게르베이스 엘위스 경은 오버베리의 감옥 집사였던 웨스턴이 음식에 독을 넣으려 시도했었으나 자기가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중순경 프란시스와 카는 체포되어 런던탑에 감금되었고 웨스턴은 10월 25일에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직전 프란시스의 전 남편 데버루의 편인 존 홀레스 경과 존 웬트워스 경, 오버베리의 매형인 존 리드코트 경 등이 진짜 네가 한 짓이냐고 큰 소리로 물으며 처형을 방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중 몇은 왕의 판결을 의심한 채로 한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했죠. 11월 7일 이번에는 독을 제공한 자인 앤 터너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의사의 과부이자 궁정인들이 많이 찾는 매춘구를 운영하는 포주인 앤 터너는 과거 프란시스의 시중을 들었던 적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고하다고 울부짖었지만 앤 터너의 집을 조사한 결과 야한 그림 몇 장과 점성학자인 사이먼 포먼의 마법서가 등장했기 때문에 게임은 끝난 셈이었죠. 앤 터너는 마녀를 위해 준비된 무시무시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죄를 자백했고 독을 제조한 자의 이름을 밝힌 뒤 좀 덜 고통스러운 교수형으로 11월 1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 제조자이자 약사인 프랭클린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털어놓는다며 끝까지 자기는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게르베이스 엘위스 경이야말로 독살 주도자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프란시스가 엘위스 경의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해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었으며 그때 읽은 편지에서 엘위스 경은 그는 저주받을수록 건강해지는 듯합니다 라고 썼다고 증언했죠. 엘위스 경이 썼던 편지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긴 했지만 재판관은 프랭클린의 증언이 엘위스 경이 유죄라는 증거라고 보았고 결국 11월 20일 엘위스 경이, 12월 9일에는 프랭클린이 처형되었습니다. 엘위스 경은 처형되는 순간까지도 로버트 카나 프란시스 하워드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죠. 이제 부부의 차례였습니다. 프란시스는 조사가 시작되자 거의 곧바로 자백했지만 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와 칸은 오버베리를 죽였던 걸까요? 실제로 프란시스나 카가 이 독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계획을 알고만 있었을 수도 있고 전혀 몰랐을 수도 있죠. 자기는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카에게 제임스 1세는 진짜 죽였든 아니든 유죄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사면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런 약속을 했던 걸까요? 이 때문에 사실 왕비가 죽인 것이고 왕도 살해 계획에 껴있던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칸은 왕의 사면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주요 증거를 태우고 아내의 죄를 감추려 뇌물을 준 죄로 아내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배심원단에는 누가 껴있었냐면 프란시스의 전남편인 로버트 데버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1세에게 꼭 자기 전부인을 참수형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니다. 그의 뜻대로 카와 프란시스는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이 1615년 12월 프란시스는 감옥 안에서 딸 앤을 낳았습니다. 프란시스와 카 사이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사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왕은 둘을 처형하진 않고 질질 끌다가 1616년 4월에 둘의 처벌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의 적과 프란시스를 마녀라고 생각하던 대중이 크게 분노했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프란시스는 1622년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았던 칸은 24년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외동딸인 앤을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프란시스의 전남편인 로버트 데버루는 1630년 엘리자베스 파렛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도 엉망진창인 건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금방 사이가 나빠졌고 곧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6년 뒤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온 궁정이 이 아이는 데버루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의 연인인 토마스 우베데일 경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한 번 데버루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두 번째 결혼까지 망칠 수 없었던 데버루는 아내를 용서하고 아기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아들이 한 달 뒤에 사망하자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악독하다는 낙인이 찍힌 프란시스 하워드의 오버베리경 살인사건으로 인해 오버베리경이 이전에 썼던 아내라는 시는 재조명받았고 이후 60년 동안 한 번도 절판되는 일 없이 꾸준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버베리는 정말로 독살당했던 걸까요? 아니면 하워드 가문을 끌어내리기 위해 세워졌던 함정이었을까요? 만약 정말 독살당한 거라면 살인자는 정말로 프란시스 하워드와 로버트 카였을까요? 아니면 제임스 1세와 앤 왕비의 짓이었을까요? 사형을 선고받은 백작부인 프란시스 하워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 이번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